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2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의학용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교재 375페이지 내분비계에서 지난주 마지막에 내분비계에 대해서 잠깐 결합용어하고 그 약어 살펴봤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엔도크린 시스템, 내분비계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내분비계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분비계이기는 하지만 외분비, 내분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각각의 호르몬의 역할이라든지 해부학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진단 용어 이런 것들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분비라는 거는 이제 엔도크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분비 내과라고 하면 엔도크리놀로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 전공 의사를 얘기를 할 때는 엔도크리놀로지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고요. 자, 그 다음에 엔도크린 시스템의 내분비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결합용어. 그래서 결합용어 보시면 이제 뭐 그 말단 끝부분 아니면 이제 익스트리미티 사지를 얘기를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여기 아크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말단 비대증, 우리 이제 내분비계 질환 중에 말단 비대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비대 커진다라고 해서 그 전미사 메갈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크로메갈리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분비계, 내분비에 해당하는 그랜드, 샘이나 선 같은 경우는 아데노. 아데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데노마라든지 뭐 아드레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아데노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드레날 그랜드라고 해서 우리 이제 콩팥, 키드니 위쪽에 있는 부신 얘기할 때는 이 부신은 아드레날 그랜드인데 이때도 이제 아드레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신을 절제할 때 우리 절제술은 액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신을 절제하는 것을 아드레넥토미라는 단어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엔드로 같은 경우는 그 엔드로겐, 그 남성 호르몬을 얘기할 때 엔드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 단어는 메일, 남자를 의미하는 결합 용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신에서는 이제 수질이 있고 겉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질, 피질이라고 하고 뭐 속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피질 같은 경우는 콜텍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 콜텍스라는 단어를 쓸 때 또 콜티코라는 결합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신 피질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신의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콜티코스테로이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크레션 분비되는 것을 여기 보시면 크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여기 내분비계 할 때도 엔도크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반대로 이제 그 외분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외분비, 내분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외분비는 엑소크린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thirst, 우리가 이제 뭐 갈증의 뭐 이런 이제 형용사 같은 거 살 때는 thirsty, 나 목말라 뭐 할 때 thirsty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thirst, 갈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분비에서 각종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대사 조절을 하잖아요. 그 대사 조절을 하면서 잘 안 됐을 때 또 이 갈증 같은 거, 그래서 우리 그 DM 당뇨일 때 폴리딥시아라고 해서 다갈증, 그래서 갈증이 심해서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다갈증, 뭐 다음증 같이 쓰기는 하지만
요때 요 딥시라는 얘기가 이제 갈증, 여기 딥스라는 용어가 생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쪽, 내 쪽이라고 within 같은 경우는 엔도, 엔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앞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요 결합 용어가 엔도, 안쪽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유나 유즙, 우리 이제 머머리 그랜드에서 분비되는 이 유즙 같은 경우는 이제 갈락토 또는 락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냥 뭐 유즙, 우유 할 때는 밀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얘를 결합해서 사용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유즙을 레아, 이렇게 흘러내린다. 유즙 분비 같은 경우는 또 갈락토레아라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당. 우리 이제 그 내분비계에서 또 대표적인 질병이 당뇨, DM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슈가, 당에 해당하는 용어도 보면 글루코, 글리코, 글리코스라는 요 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글루코도 맞고, 글리코도 맞고, 글리코스도 맞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글루코를 사용할 때는 글루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그 당지 코티코이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글리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글리코겐이라고 해가지고 다당류,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글리코겐, 글루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바뀔 때 요 글리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자, 또 글리코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글리코스 유리아라고 해서 유리아, 소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스 유리아는 당뇨증, 그러니까 소변에서 당이 이제 그 포함이 돼서 나오는 소변을 요 당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내분비계에서 성호르몬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섹스 그랜드, 성샘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고나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상선 같은 경우 사이로이드를 이제 갑상선이라고 하고, 그 부갑상선은 파라사이노이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요때 파라사이로이드라는 단어를 이제 그 붙여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는 이제 췌장 또는 이자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계에서도 배웠고, 또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판크레아스 주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췌장, 이 자를 얘기를 할 때는 똑같이 그냥 판크레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방울샘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송과체, 파이니얼이라는 파이니얼 그랜드, 솔방울샘 또는 송과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파이니얼, 그래서 이제 솔방울 샘에 이제 그 종양이 생겼을 때는 뭐 파이닐로마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는 이제 피추어터리 그랜드라고 해가지고 뇌하수체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똑같이 피추어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여기 보시면 피추어터리즘이라서 뇌하수체증인데 앞에다가 하이포를 붙여가지고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뭐 이런 이제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샘도 있지만 이제 그 고환이나 아니면 난소에서 분비되는 또 이제 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있다 보니까 이 테스트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머스 그랜드, 흉샘 또는 가슴샘이라고 할 때는 여기 사이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는 여기 부갑상샘을 봤잖아요. 예, 여기서 갑상샘은
이제 그 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해서 사이로이드라는 이 단어를 중복해서 같이 또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칼륨, 나트륨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전해질 뭐 균형 맞출 때 하는 거 할 때 이제 뭐 칼륨을 포타슘이라고도 하고요. 나트륨을 소디움이라는 단어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칼륨을 할 때는 여기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나트륨일 때는 나트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케톤 바디. 예, 그래서 대사 기능에 문제 있을 때 요 케톤유리아, 케톤요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케토 또는 케톤이라는 결합 용어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결합 용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약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분비계 같은 경우는 약어를 많이 쓴다라고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는데, 뭐 ACTH도 많이 쓰고요, ADH도 많이 쓰고, BS도 엄청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뭐 DM, 그 다음에 FBS,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생식기계에서 배웠던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아드레노 콜티코트로픽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여기 아드레노 부신, 그 다음에 콜티코 겉질에 있는 그 트로픽 그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ACTH라고 하면은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부신 겉질의 자극 호르몬을 ACTH라는 약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ADH는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다이유레틱은 이제 이뇨죠. 그래서 요 D 앞에 A 그 다음에 H를 붙여서 ADH는 항이뇨 호르몬에 해당하는 약어입니다. 자, 그리고 BS는 엄청 많이 사용하죠. 예, 그래서 우리 DM 환자분들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또 블러드 슈가 테스트라고 해서 혈당 검사는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BST 이거는 혈당 검사다. 우리가 당뇨 있을 때 혈당 검사도 하고, 그래서 혈액에서 그 당 수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뇨 소변 검사도 하게 되는데, 이제 소변 검사보다는 이게 굉장히 간단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검사 방법이 BST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M은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고 해갖고 당뇨병이잖아요. 예, 근데 DI 같은 경우는 여기 다이아베티스 인스피더스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요붕증. 그래서 당뇨병에 나타나는 이런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요붕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DI.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요 DI 같은 경우는 내과에서 환자 기록지를 잘 볼 때 DM 환자의 DI라고 되어 있으면은 요붕증이 되는 거고요. 그냥 주상병명에 DI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 앞뒤를 잘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뭐 드럭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약물 중독인 경우도 DI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 앞뒤 구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읽어봐야 되겠죠, 앞뒤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DKA라고 해가지고 이 K는 케토 엑스토시스라고 하는데, 요 다이아베틱 당뇨병성 산증을 얘기할 때 이제 뭐 케톤성 산증을 얘기를 할 때 이 DKA라고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EMG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슬, 그래서 이제 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BS 같은 경우는요,
FBS는 그 여기 위에 있는 BSD 검사, 혈당 검사 중에 FBS라고 해가지고 공복시 혈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Fasting Blood Sugar라고 해가지고 공복시 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후 혈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PPBS라고 해서 뭐 블러드 테스트 할 때 이 블러드 슈가 이제 BS를 빼고 뭐 PP2, PP4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FBS는 Fasting Blood Sugar라고 해서 공복시 혈당을 얘기를 할 때 FB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닥터 오더지 같은 거 볼 때요. 닥터 오더지인데 환자가 DM이다. 당뇨 환자다. 당뇨 환자인데 만약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더에 이 BST 검사가 있거든요. 예, 블러드 슈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오더를 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FBS 그 다음에 뭐 PP2 PP2라는 거는 식후 2시간 후에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PP4라고 하면 식후 4시간에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를 내면은 이 블러드 슈가 테스트를 총 몇 번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 FBS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공복 시에 재는 검사. 그래서 이제 그 블러드 슈가 테스트를 할 때 요 명칭에 따라서 검사하는 시간대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H 같은 경우는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bA1c라고 해가지고요. 그 헤모글로빈에 해당하는 A1c, 당화 혈색소 검사라고 하는데, 이 당화 혈색소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당뇨의 지표, 그 다음에 이제 당뇨에 걸릴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FBS 그 HbA1c 검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잠깐 했었고, 자, 이어서 하자면 이 IDDM, NIDDM이라고 해가지고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이거 이제 의존성입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의 의존성으로,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IDDM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넌 인슐린, 그래서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그래서 이 인슐린에 의존이 되는 당뇨냐, 그래서 인슐린이 적게 분비가 돼서 걸리는 당뇨병이냐, 아니면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요게 조화가 안 돼서 걸리는 당뇨냐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네, 약어가 이제 그 구분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앞에서 FBS 하면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포스트 프란디알 블러드 슈가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식후 혈당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후 2시간이냐 4시간이냐 뭐 6시간이냐에 따라 가지고 검사 시간이 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3, T4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타이록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T3라고 해서 이제 요 트라이, 그 다음에 T4라고 해서 테트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트리요드 타이로닌 아니면은 뭐 테트라요드 타이로닌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그 갑상선 얘기할 때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그냥 뭐 갑상선 기능 지표에 나타나는 이 분비되는 이 호르몬의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표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는 그 대사에 또 그 관여를 하다 보니까 뭐 체온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TFT라고 해가지고요. 타이로이드 펑션 테스트. 네, 그래서
사이로이드 펑션 테스트는 갑상생 기능 검사. 그래가지고 얘는 요렇게가 거의 세트로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TFT, TSH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스티뮬레이팅, 자극 호르몬. 그래서 갑상생 자극 호르몬 이렇게 해가지고 갑상생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할 때는 T3, T4, TFT, TSH가 같이 이렇게 해서 검사가 들어가는 뭐 이런 이제 약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75페이지 한번 쭉 보면서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분비계는 일단은 신체 여러 부위에, 그러니까 요 내분비 샘이, 요 그랜드, 요 샘, 선 이런 것들이 몸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그림을 보실 텐데 여러 부위에 위치한 요 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분비계는 뭐 간 위치 뭐 이거 하나 가지고는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샘 또는 선이라고 해서 그랜드, 그래서 여기서 뭐 분비선, 분비샘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어떤 신체의 특별한 기관이, 그러니까 뭐 뇌하수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별한 기관이 분비물을 만들어요. 그 분비물을 만들어서 그 분비물은 그 기관에서 만들어진 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른 그 리셉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각각의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요 내분비계에 해당하는 이 분비선이다. 자, 근데 요 내분비계라고 해서 요 그랜드 샘 선은 이렇게 엑소크린, 엔도크린, 그래서 엑소크린은 외분비잖아요. 그래서 외분비 샘이 있고요. 엔도크린, 그래서 내분비 샘이 있습니다. 네, 이 외분비하고 내분비의 그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이 덕트 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외분비 샘 같은 경우는 관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 물질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뭐 피부 바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화관 내부로 이제 물질을 보내서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외분비 샘의 그 종류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스웨트 그랜드, 우리 땀샘 같은 경우는 요 땀을 분비를 해가지고 피부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시베이셔스 그랜드, 우리 피지선이었죠, 그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피부계 할 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시베이셔스 그랜드 같은 경우는 시범, 피지를 분비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판크레아스는 이제 췌장 또는 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판크레아스에서 판크레아틱 주스, 이자액이 이제 그 가가지고 소화기계 역할, 소화기계에서 소화효소로 작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셀리버리 그랜드, 침샘에서는 셀리바, 침이 나와가지고 또 각 기능을 이제 그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라크리말 그랜드라고 해서 눈물 샘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라크리말 그랜드는 티어, 눈물을 이제 분비가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먼머리 그랜드, 우리 이제 유선에서는 유즙, 그래서 뭐 밀크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뭐 락토, 뭐 갈락트라는 요 단어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먼머리 그랜드에서는 이렇게 유즙을 분비해 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다 선들이 있었잖아요. 예, 요거는 외분비 샘이 되는 거고요. 내분비 샘은요, 엔도크린 그랜드라고 해가지고 관이 없는데, 관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샘 주변에 있는 요 혈관으로 분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무슨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에 작용하게 되는 요것을 이 내분비샘, 엔도크린 그랜드라고 합니다. 이 엔도크린 그랜드 같은 경우는 그 표적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했는데 요 표적 조직에 있는 세포, 그 리셉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호르몬 같은 거, 예, 뭐 그래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또 생식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리셉터 수용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엔도크린 글랜드에서 하는 역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역할을 보자면 대사 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성장, 우리 뭐 그로스 호르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생식, 앞에서 얘기했던 뭐 여성 생식, 남성 생식기계에서 분비해야 되는 요 호르몬을 또 뇌하수체에서도 분비를 해서 또 이렇게 그 리셉터하고 결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라든지 정신 발육에도 또 소화 기능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이런 작용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내분비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분비계는 크게 외분비, 내분비로 나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 교재에도 있는데 이렇게 좀 컬러로 자세하게 보자면 일단은 맨 위에 우리 이제 그 시상하부가 있죠. 우리 시상하부는 이제 그 신경계에서 배웠었는데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뭐 ADH라든지 옥시토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조절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을 이제 요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과체, 아까 이제 뭐 그 솔방울 샘이라고 했던 송과체, 그 파이니얼 글랜드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우리 피추어터리 글랜드라고 해서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거를 분비하죠. 근데 뇌하수체는 전엽, 그 다음에 후엽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전엽에서 분비되는 것과 후엽에서 분비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대사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갑상선, 갑상선에서 사이로이드 글랜드, 갑상선에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뭐 T3, T4, 그 다음에 이제 칼시토닌이라는 거를 분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전해질 균형을 잡게 되는 거고요. 이 부갑상선 뒤쪽에, 갑상선 뒤쪽에 있는 요 부갑상선, 요 뒤에 이제 그 그림 보실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뒤쪽에서는 또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를 해가지고 갑상선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심장이라든지 신장, 키드니에서 분비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흉선이 있거든요. 예. 흉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사이머스, 뭐 가슴샘 또는 흉선, 사이머스라고 하는데 이 가슴샘에서는 요 타이모신, 뭐 티모신 또는 뭐 타이모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역력과 관계된 이런 이제 그 타이모신, 티모신은 분비되는 게 요 사이머스 흉선이다. 그 다음에 뭐 소화관이라든지 아까 판크레아스 췌장에서 또 이 췌장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뭐 그 아일렛 오브 랑게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췌장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우리 췌장에서 아까 이제 뭐 인슐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인슐린과 또 상호 작용을 하는 대항 역할을 하는 뭐 글루카곤 이런 것들도 분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신장 위쪽에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이 있죠. 네. 그래서 부신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수질과 피질로 구분이 돼서 수질에서 분비되는 거, 피질에서 분비되는 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식선. 요 생식선에서는 이제 고환이라든지 난소에서, 그래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을 각각 분비하게 되고, 또 인히빈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히빈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인데요. 요 이제 생식선하고 관계된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요 단백질인 인히빈까지 이렇게 분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분비계 같은 경우는 아까 내분비계는 특별한 관 없이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표적 기관에 가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해서 역할을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게 이렇게 표적 기관에 가가지고 성호르몬하고 이제 관계가 된다던가, 갑상선 호르몬하고 또 연계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분비계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호르몬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기관에 가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게 요 내분비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분비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게 온몸을 이제 그 호르몬들이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잠시 쉬셨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